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 산 벨로스터 N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차는 2023년 3월 초에 샀고요. 지금 운행한 지는 한 달 조금 넘네, 2달쯤 돼가네요. 2,500km 정도 탔습니다. 벨로스터 N 모델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차고요. 이제 660과 굉장히 오랫동안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660을 선택하긴 했는데 660을 선택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고, 그 다음에 시승도 몇 번 해보고 트랙도 타보면서 정말 반했던 차입니다. 항상 타고 싶었던 차인데 여유가 돼서 660과 같이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차는 이제 해치백 스타일인데 좀 정통 해치백 스타일보다는 뒷모습이 조금 많이 누워 있죠. 뒤가 많이 누워 있는 좀 스타일이고요. 정통 해치백이라면 좀 골프나 아이서티 좀 위주인데, 좀 뒤가 많이 좀 짤딱맞다고 해야 되나?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떨 때 보면 머리만 있는 차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런 차가 예전에 스파크 같은 것도 이제 머리만 있는 디자인 같은데,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디자인은 한 9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모습부터 보시면, 먼저 이 헤드램프가 이제 예전에 그랜저 IG 느낌이 많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요. IG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캐스케이딩 그릴인데, 저는 캐스케이딩 그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차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레드 액센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쪽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얘가 많이 끓집니다. 이쪽이. 그리고 여기 그릴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가짜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벌레들이 많이 끼는데, 벌레들이 이제 운전하다가 달라붙으면은 굉장히 청소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청소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멋있긴 한데 청소하기는 되게 어려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그래도 멋있습니다. 감수해야죠, 그 정도는. M 배지가 한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맛깔나게 디자인 잘했고요. 앞모습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19인치 순정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퍼포먼스 팩 들어가 있는 별표 디자인인데 18인치 휠보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는 이 차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8인치나 17인치로 다운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스타일이 좋아서 이거는 그대로 낄 작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2P 브레이크인가요? N 로고도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멋있습니다. 옆에 락커 패널에 이렇게 빨간 액센트도 되어 있고, 이렇게 그라운드 이펙트도 되어 있는 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요 벨로스터는 요 라인이 이제 특징인데, 스케치상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실차에서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사이드 미러 커버는 이제
유광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덕트가 있고요. 이게 뭐 브레이크로 공기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뚫려 있습니다. N 배지가 아주 느낌이 좋고요. 네, 뒷부분을 보시면 아주 빵빵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리어 쪽은 별로 디자인이 예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좀 짱딸막닥하라 그래야 되나? 테일램프도 조금 더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어떨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이 라인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이 느낌은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스포일러 라인하고 이쪽 뒤쪽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순정 개조품 튜익스인가 부품에는 이렇게 뿔같이 이렇게 사슴 뿔같이 올라가는 형상이 있는데 좀 너무 좀 과장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이 순정이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가운데 브레이크 라이트예요. 이 브레이크 라이트가 이제 삼각형으로 돼서 재밌긴 한데, 이제 브레이크라 하면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고 조금 위험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건데, 그냥 이런 삼각형보다 역삼각형이 훨씬 더 차에 잘 어울리지 않나, 긴장감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테일램프는 이렇게 시옷 람보르기니 느낌도 좀 난다고 하는데, 벨로스트란 글씨도 있고요. 정면 뒤에서 보면 테일램프가 조금 높은 데 있고 좀 작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건 개인 취향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범퍼 센서가 있고요. 이거는 가짜 그릴입니다. 둘 다 뚫려 있진 않고요. 다 막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할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대구경 머플러가 있는데, 저는 이 머플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리, 이 차 리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소리에 반하죠. 정말 다 소리가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도 있고요. 여기도 센서가 하나 있고, 여기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너무 구려요. 이거는 이 세대에 있는 차들보다도 훨씬 더 구린데, 나름 설명은 화질이 너무 좋으면 반응이 좀 느리다고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던데, 같은 세대에 있는 차들보다도 훨씬 화면이 구립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뒤에 온 김에 트렁크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꼭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게 손잡이, 요즘은 현대차도 이상하게 손잡이를 다 없애던데, 해치백 스타일이고요. 이건 지금 제 미술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잡이로 당기면 뒤로 젖힐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의 트렁크입니다. 조수석 쪽으로 가보시면 이 차의 이제 제일 큰 특징인 3도어 형식인데요. 먼저 뒤쪽을 보시면 요게 손을 넣어서 열 수 있고요. 뒷자리도 평이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첼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넓은 자리는 아닙니다, 확실히.
다음에 여기는 조수석, 평범한 크기의 조수석이고요. 저 유일하게 개조한 거 요거 도어 스트라이커 커버입니다. 이 차 순정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차체색 필름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전 차주가 이렇게 붙인 건지 아니면 차 순정으로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탔던 골프 3세대 골프에도 요거 차체 색깔 저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저 손톱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짜 카본 파이버 패턴이 있는데 이거 뭐 가짜라 해도 저는 멋있습니다. 괜찮아요. 멋있어요. 제가 이 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정말 넉넉하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탈 때 제가 정말 이 가진 자의 여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력이 넉넉하니까 내가 뽑아 쓸 수 있을 때 뽑아 쓸 수 있다는 그런 여유감, 밟은 만큼 쫙쫙 뽑아주는 그 느낌이 아주 쾌적합니다. 사실 제가 타본 중에 제일 출력이 좋은 차예요. 275마력인데 더 큰 출력을 타보신 분들한테는 그게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타본 중에서는 출력이 제일 좋고 제일 잘 나가는 차라서 저는 이 차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엔진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터보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는 미션이에요. 이 미션도 마음에 들고 레브 매칭도 마음에 들고 DTS를 서킷에도 타본 적이 있는데 이 차를 살 때 DTS 잠깐 고려해 본 적이 있어요. DCT를 살지 아니면은 6단 수동으로 살지. 근데 DCT가 서킷에서 조금 더 빠르다고, 제로백이 좀 더 빠르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항상 쏘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서킷을 갈 경우도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킷을 타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 운전 재미를 위해서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수동밖에 답이 없죠.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출력을 뽑아주고 게다가 수동이라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까 그 조수석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 운전석 도어가 확실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수석은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확실히 긴데 저게 운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제가 이 차의 특징이 이제 조수석에 문 2개, 운전석에 문 하나인 이제 비대칭형 도어가 이제 이 차의 특징이긴 한데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저 쿠페형 스타일의 도어를 운전자에 만든 것 같은데 저기 운전자 쪽에 뒷문이 없다 보니까 뒤에다가 뭘 실으려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혼자 타고 다니긴 하는데 운전자 쪽에서 뭔가 짐을 실으려고 하면은 조수석 문으로 실어야 돼요. 운전자의 뒤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가 있고 오토 센서는 아닙니다. 렉서스는 여기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 얘는 센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잠기고 열리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보면 카메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주차장에서 문을 열 때 좀 불편해요.
이게 문이 길기 때문에 이만큼 열린다 치면은 저 사이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의자가 상당히 앞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몸이 들어가가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3도어라는 컨셉을 유지를 하면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됐나 싶은데, 글쎄요, 이 차의 그 개성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요. 먼저 도어를 보시면, 제가 렉서스 비디오 만들 때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커버가 렉서스는 돼 있어요. 요거는 그 당시 렉서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벤츠는, 지금도 벤츠도 이쪽은 그냥 철판이 노출되어 있는데, 렉서스만 이쪽에 플라스틱 커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 스트라이크 커버도, 이건 제가 사서 붙인 거긴 한데, 렉서스는 순정으로 붙어 있고, 이 경첩이나요? 경첩은 아니고 하여간 이 부분도 렉서스는 커버가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안 보이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자마자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벤츠도 저런 거는 딱히 커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뒷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자, 뒷자리를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짐을 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좀 좁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 의자 높이를 다시 맞춰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쿠페 차들에 보통 있는 요 뭐라 그래야 되나, 벨트 피더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운전하다 보면 이게 턱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보면 출발할 때 이게 손에 닿기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되면 조금 더 고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의 도어 패널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제 앞 조수석, 뒷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은 일반 차에는 사실 없죠. 보통 차들은 앞뒤 뒤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차는 정말 희귀한 차인데, 제 S660도 사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세 개로, 가운데 뒷유리로. 그래서 희한하게도 제가 이렇게 유리 스위치가 3개인 차를 2대나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희한한 우연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있는 기능이고요. 제가 이 도어 패널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차들 보면 여기 여러 개 손잡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랩 핸들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운전할 때 손을 여기다 놓고 싶으면 이렇게 하다가 팔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여기 뭔가 짝대기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야지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한데, 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팔만 올려놓을 수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뭐 모든 리뷰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가 이런 실내 재질이 너무 플라스틱 싸구려 재질이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플라스틱 재질 맞고요, 싸구려 재질 맞는데, 저도 이 차를 시승할 때 느꼈던 느낌하고, 이제 서킷을 다니면서 다녔던 느낌, 그리고 실제로 오너가 됐을 때 느낌이 좀 각각 다르거든요. 시승을 했을 때는 이런 싸구려 재질 부품이 굉장히 이제 민감해서 저도 참 불만이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타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고요. 뭐 다른 부분에 워낙 만족도가 솔직히 너무 높아서 이런 게 눈이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다른 것에 대한 다른 것을 얻고 이런 걸 희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 불만이라면은 이쪽 대시보드 디자인이 현대 기아차든 이렇게 하는 디자인이요. 스피커도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런 뭔가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유리에 많이 비쳐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햇빛이 짱짱한 날에 이렇게 받으면은 요런 윤곽선이라든지 요런 스피커 디테일들이 여기 다 비쳐서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DM8 소나타 할 때도 그게 있었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벤트고요. 왼쪽으로 하면 아예 닫히고 오른쪽으로 하면 열리는 스타일. 이 루버라 그러네. 루버가 이렇게 많은 거는 이제 요즘에는 다 한 줄로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옛날 차 느낌이 되네요.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이게 아마 제 기억에 도요타가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줄로 된 거. 렉서스에 먼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선 이거 다른 회사들도 좀 따라 하겠네 싶었는데 역시 그렇게 되네요. 이 차는 이제 에어카스나 또 하나 기능 있는 게 그게 없어서 여기는 그냥 멍텅구리 스위치가 있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제 깜빡이 스탁, 이게 2010년대에 현대에서 많이 쓰던 깜빡이 스탁이죠.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오프 디폴트 모드고요. 오토, 파킹 라이트, 그 다음에 전조등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양이 이제 켤수록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틈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뭔가 완벽한 모양일 때가 좋은데, 이게 사실 이 모양 자체도 그런데다가 저는 이 지금 상태가 오토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태가 오토고, 뭐 그 다음에가 뭐 파킹 라이트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디폴트일 때가 항상 오토인 상태로. 스텔스 차가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새로 디자인된 스탁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런 뭔가 해결을 딱히 하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은 다들 마주쳤겠지만 스텔스 차들 보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저 차는 도대체 왜 저렇게 다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이야 이제 다 바뀌긴 했는데, 제일 밑에 부분이 오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N 전용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뭐 D컷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D컷이 사실 필요한 차거든요. 이 차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한 차다 보니까 이게 허벅지 여기 항상 쳐요. 여기가 항상 치기 때문에, 뭐 스타일 부분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 타고 내릴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D컷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S660도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가 D컷이 돼 있는데, 이것도 밑에가 이제 잘려 있어야지 타고 내리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쪽에 먼저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보이스 기능, 그 음성 인식 기능이고요. 이 차는 제가 써본 건 내비만 써봤는데 다른 기능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아예 인식도 안 되더라고요. 그 뭐야, 현 H링크인가? 뭐 그거를 해야지만이, 가입을 해야지만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모드는 이제 오디오 컨트롤인데, 뭐 오디오를 컨트롤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라디오하고 뭐 블루투스만 해 놓든지, 아니면 라디오하고 DMB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볼륨이고요. 요거는 스킵하고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거, 음악과 뒤로 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음악을 소리를 높이려면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곡으로 가려면 올리고 전 곡으로 가려면 내리고, 그래 보통 그게 서운식 방법인데, 얘는 올리면 전 곡으로 가고 내리면 다음 곡으로 갑니다. 그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곡을 설정할 때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그런 식으로 곡이 올라가면 숫자가 올라가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면은 상시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면서 다음 곡으로 가고 내려가면 전 곡으로 가는 게 상식인데, 이게 내려야지 다음 곡이고 올려야지 전 곡이 되는 게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